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9가지 중에 8가지 했습니다. 빠진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고민되고 어려운 내용이라 따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텔레학교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까지는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참 무모해 보이는 소신 발언이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해 걱정하시는 보호자가 많을 겁니다.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이 어린이 건강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렵겠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는 스마트폰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투지폰이나 키즈폰을 사주시고 이마저도 최대한 늦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접근성 멀리하기, 잘 때 충전은 보호자 방에서 한다든지, 의논하여 스마트폰 사용 수칙 정하기, 정기적으로 앱 청소하는 시간 갖기, 스마트폰 휴요일 만들기 등 스마트폰에 대한 경계를 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개별 보호자 혼자 해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벌써 스마트폰으로 넘쳐나는데요. TV나 라면으로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집에 TV를 없애면 책을 읽겠지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TV를 실컷 볼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가 집에 없으면 야호를 외치며 컵라면을 꺼내 먹습니다. 질 좋은 재료를 골라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도 라면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없애고 보호자가 못 먹게 하고 그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딱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딱 정하는 걸 좋아하느냐고요? 아닙니다. 규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딱 3가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하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2번째는 훈육 내용으로 서로 고소하지 않기. 그리고 3번째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걸로 어린이와 민주적 협의, 토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정하는 게 맞고 아직 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보호자의 권위로 보호자가 결정하는 걸로 되어야 합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스마트폰 없는 어린이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의논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모습이죠. 가장 문제되는 게 SNS입니다. 이게 남자 어린이보다 여자 어린이에게 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인터넷이 발달하며 남자 어린이는 게임으로 홍역을 치렀죠. 지금도 양육에 있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가 드러나 지금은 행위 중독으로 진단되고 그에 받는 대응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SNS는 게임같이 사회적 대응이 없습니다. 이게 어린이에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자 어린이들이 사회적 기준에 더 민감하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남자 어린이는 자신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사회적 요구에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여자 어린이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만족감이 우선되는 것이 남자 어린이에게 더 많이 보이지요. 이런 차이도 참 속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도 따로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여자 어린이는 SNS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사는 환경과 자신의 환경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SNS를 사용하면 할수록 열등감, 우울함, 불안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는 15세나 16세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플로리다주가 14세로 연령 제한을 하자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인데요. SNS상에서의 문제입니다. 자기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따돌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호자가 보시고 놀라서 학교에 알려주십니다. 캡처된 내용을 보면 딱 어린이의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삐죽삐죽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면이지만 어린이도 그렇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맑은 모습 뒤에 유치하고 거칠고 유아적 잔인성이 있습니다. 단체방에 있는 어린이들도 2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재밌다. 그런데 이래도 되나?
거기서 누군가 우리 아이면 좋겠죠. 이건 심하다. 학교 폭력인데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싶습니다. 물론 그런 어린이도 있지만 수많은 톡 속에 묻혀버렸더라고요. 한 10년 전에는 담임인 제가 우리 반 어린이들 SNS 계정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몰라 하면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해에도 SNS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른 반 어린이 계정에 들어가 한 친구가 비꼬는 말을 했고 거기에 우리 반 어린이가 크를 달았던 겁니다. 계정 주인인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말했고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 어린이는 그냥 말투가 웃겨서라고 변명했지만 통하지 않죠. 친구에게 돌을 던졌고 그 모양새가 우스워서 픽하고 웃었을 뿐이라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폭력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가서 학급 어린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꺼내세요. 그리고 SNS 모두 탈퇴합니다. 대충 눈치챈 어린이들은 아무 말 없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군대처럼 시키면 그렇게 했습니다. 6학년이요. 제가 독재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나선 하이튼 박사의 불안 시대라는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쁜 교육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사회심리학자로 유혹된 교수입니다. 그분도 저처럼 스마트폰 사용을 반대합니다. 하이트 박사의 의견대로 하면 스마트폰을 가져도 되는 나이는 최소 만 14살, 그러니까 중졸쯤 되죠. SNS 계정 생성 나이는 만 16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나마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제한한 거랍니다. 뇌 건강과 발달을 따르자면 스마트폰은 18세, SNS는 21에서 24세가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음주도 그 나이 때부터 하고 투표도 18살이 되면 하니까요. 어른이 되었으니 담배도 술도 스마트폰도 해롭지만 알아서 해라. 클 대로 컸으니까 그런 겁니다. 술만큼 담배만큼 스마트폰이 해롭다는 말에 그 정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트 박사는 우울이나 자살, 정신병원 입원 등의 통계 수치로 1980년대와 1910년 한 세대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만 보아도 보호자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차이가 3배가 보입니다. 아날로그를 경험했고 그 다음 생산적 수단으로서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와 인터넷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현 세대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위험을 아주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이는 여학생들의 자해였습니다. 코로나 전에 가장 극심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주로 신체를 공격하는 남자 어린이와 달리 사회적 기준이 더 중심이 되는 여자 어린이는 이 기준에서 친구에게 집착하거나 버리고 사회적 매체인 SNS로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해의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남의 신체를 공격하는 경험이 적은 여학생들은 마음속의 슬픔과 외로움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이지만 내 아이만 안 사줄 수 없다.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불안 세대에서 하이트 박사도 말했듯이 집단 행동, 집단 풍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동기들부터 모여 우리 아이는 키즈폰, 폴더폰으로 초등학교를 보내겠다. 그 다음 유치원을 졸업한 보호자들끼리 뭉치고 이제 마지노선이 초등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보호자들은 우리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집에 가서 TV를 보듯 옆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할까요? 학교 보내기 전 1학년 보호자들을 위한 모임을 학교에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가면 혼나? 선생님 무서우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거 혼자 하지 마시고 모여서 어린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학교 교육 과정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보호자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발도르프나 썸머힐, 몬테소리 여러 공동육아나 대안 교육을 고민하는 곳에서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 보호자가 먼저 학교에 모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학교의 문화, 교육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공교육이고 나도 다녀봤던 학교이긴 하지만
예전 이야기고 내 아이는 우리와 또 다릅니다. 이렇게 모여 이야기하면서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안 쓰기 약속을 했고 지켜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요. 초등학교 시기는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게임 문제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튼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모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집단지성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보호자와 교사와 어린이와 텔레학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